수리비 대신 저희 전 재산을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낯선 저택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는 평범한 수리공이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날 아침만 해도 나는 여느 때처럼 중고 승합차를 타고 수리 의뢰가 들어온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중고 승합차를 타고 도시의 각종 가정집을 누볐습니다. 그는 가전제 가구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수리업체 직원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민호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작은 기술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쭉 이 일을 해왔고 나름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빠듯한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기에 마음 한구석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막연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의뢰받은 주소를 따라 서울 근교 남양주의 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 탁 트인 전원주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유난히 조경이 아름다운 대저택이었습니다. 낡은 승합차의 엔진 소리가 조용한 동네에 울리며 멈출 때 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화려하게 핀 꽃들로 가득한 정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웅장한 저택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부유한 동네에서 일을 해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집은 처음이었죠. 대문부터가 남다르게 화려했습니다. 검은 철문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대문 양옆에는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통과하자 긴 진입로가 나타났고 양옆으로 펼쳐진 잔디밭은 한눈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잔디 위에는 분수대와 대형 화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잘 가꿔진 꽃밭에서는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차를 몰아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상쾌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습니다. 도구 상자를 들고 대문 앞에 서니 저택의 위압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손때 묻은 도구 상자가 이 화려한 배경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 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곧바로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의 눈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고 우아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단번에 이 집의 주인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님, 자수성가로 큰 사업을 일군 인물로 주변에서 존경받는 여성이라 불렸습니다. 강 회장님의 첫인상은 단정하고 세련된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 씨 맞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순간 긴장했지만 곧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민호입니다. 의뢰하신 수리 작업을 위해 왔습니다. 강 회장님은 손짓으로 민호를 안내하며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외부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이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가의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계단 난간조차도 정교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작업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강 회장님은 옅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제게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작업 장소로 향하며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수리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어. 강 회장님은 68세. 그녀의 삶은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업을 이어갔고 결국 자신의 사업을 일구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열정과 끈기는 곧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되었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녀는 성공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남아 그 모든 사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그녀는 더욱더 자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것이 바로 다운복지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 등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죠. 강 회장님은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할 때는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수리 의뢰인과 작업자로서 강 회장님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강 회장님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닌 어딘가 특별한 무게감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투, 몸짓 하나하나에서 자신감과 품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민호 씨, 강 회장님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잠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작업이 끝나면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제안은 민호에게 약간의 의아함을 남겼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다시 도구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민호가 작업을 끝내기를 기다리며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펼쳐진 정원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민호는 욕실의 수리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누수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호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민호 씨, 앉으시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태도가 워낙 차분하고 당당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마주 앉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말문을 열기까지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고 싶지 않네요. 민호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민호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님은 자세를 바로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안이 우리 둘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제안이신가요? 강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 한마디는 마치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그녀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결혼이요? 민호는 말을 더듬으며 되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이요. 하지만 사랑이나 낭만적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민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제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외로워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수리공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맞아요. 민호 씨.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솔직하고 성실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제가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제안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정입니다. 민호 씨, 당신의 미래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도록 제가 모든 걸 보장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그의 현재 상황에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루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민호 씨가 이 제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 날, 민호는 다시 강 회장님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긴 진입로를 따라 걸어가며 그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 그녀의 제안이 맴돌고 있었죠. 정말로 이게 옳은 결정일까?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삶과 그녀가 제안한 안정적인 미래를 떠올리며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문 앞에서 강 회장님이 미소를 띠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군요. 민호 씨,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겁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과한 주목을 원하지 않았고 민호 역시 작은 규모의 의식에 안도했습니다. 저택의 넓은 거실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에는 강 회장님의 몇몇 가까운 지인과 민호의 어색한 표정을 짓는 친구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이 저택에서 단순히 파이프를 고치던 수리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강 회장님의 곁에서 그녀의 배우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며칠 동안 민호는 저택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강 회장님의 생활 방식과 저택의 규칙을 익히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격식이 넘쳤습니다. 강 회장님은 그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려는 듯 했지만 민호는 그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 회장님은 식사 자리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 오후에 재단에서 열리는 회의에 함께 가주시겠어요?
재단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민호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회장님의 일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강 회장님과 함께 그녀가 설립한 다운복지재단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외관만 봐도 단정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지만 내부는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재단의 각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민호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말했다. 여러분, 이분이 제 남편이자 앞으로 재단 활동을 함께할 민호 씨입니다. 그녀의 말에 민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과 환대에 약간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의 세계에 들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민호는 점차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재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구를 수리하거나 소외된 가정에 직접 필요한 물품을 배달하며 자신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님이 보여준 세상은 그가 전에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그녀의 재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걸까? 그는 재단에서의 활동을 통해 점차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와 강 회장님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의뢰인과 수리공 같던 관계는 서서히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교류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저녁, 강 회장님은 민호를 저택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공간 중 하나로 천장까지 이어진 서가와 고풍스러운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죠. 민호 씨, 그녀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며 말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찍은 것들이에요. 남편과 함께 가구 하나하나를 직접 골랐죠. 그녀는 앨범을 넘기며 과거의 기억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가진 삶의 깊이를 새삼 느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모든 걸 혼자 이루셨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민호가 감탄하며 말하자 강 회장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고 싶었어요. 민호는 재단 활동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직접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 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는 낡은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었고 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래된 가구를 수리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어린아이의 집을 방문해 고장난 품을 고쳐주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형편이 어려워 전등이 깜빡 수도꼭지가 새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민호에게 연신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이제야 우리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말을 들은 민호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 강 회장님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회장님을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의 변화는 그의 태도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택에서 단순히 강 회장님의 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택의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때로는 정원에서 잔디를 깎거나 온실을 손보며 스스로 작은 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끔은 강 회장님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저택의 정원 한쪽에 작은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을 강 회장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 이게 다 뭐예요?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단 활동을 하다 보니 이 정원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나무를 보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말에 강 회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호 씨, 당신 덕분에 이 집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는 것 같아요. 민호는 이제 단순히 강 회장님이 제안한 결혼을 통해 얻은 안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의 가치와 삶을 이해하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 의문은 그가 더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동력이 되었고, 점차 그의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호는 저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지역복지센터 회의에 참석하러 나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저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강 회장님의 서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자신의 사적인 공간으로 여기며 종종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 번도 초대받지 않은 곳이지만 잠깐 안을 봐도 괜찮겠지.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마치 또 하나의 작은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책장, 정리된 책상, 그리고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 맨 위에는 커다란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쓰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강 회장님의 재산이 대부분 다운복지재단에 기부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저택까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는 빠르게 문장을 훑으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나와의 결혼은 대체 무엇이었지? 내가 그녀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나를 이용한 건가?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몇 걸음 물러선 그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경계하는 태도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태도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강 회장님과의 대화를 피했고 재단 활동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님은 민호를 온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차탁에 앉아 있었고 민호가 들어오자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민호 씨,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신경이 예민해 보이네요. 민호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확실한가요? 강 회장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민호 씨는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유언장을 봤습니다. 그의 말에 강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그녀는 놀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결혼을 통해 무언가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을 보니 결국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저를 믿고 있긴 한 건가요? 강 회장님은 민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느낀 감정은 당연해요. 하지만 당신이 이 결혼을 통해 얻은 건 단순히 재산이나 안정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에게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죠. 민호는 그녀의 말에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네, 민호 씨. 저는 제 유산을 단순히 돈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재단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날 밤, 민호는 방에 홀로 앉아 강 회장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강 회장님의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와 기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 회장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를 되새기며 그녀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 회장님은 다이닝룸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 씨, 제가 곧 재단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주 후, 강 회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녀 곁을 지키며 그녀의 일정을 대신 소화했습니다. 재단 회의에 참석하고 복지센터를 방문하며 그녀의 철학을 이어받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점차 강 회장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강 회장님은 어느 날 민호를 불러 말했다. 민호 씨, 당신에게 맡길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이끌어 나가야 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당신처럼 될 자신은 없어요. 강 회장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은 저와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바꾸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말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재산과 시간은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마세요. 강 회장님이 세상을 떠난 후 민호는 그녀가 남긴 유언대로 재단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강 회장님이 보여준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단은 그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민호는 강 회장님의 철학을 이어받아 복지센터의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움을 주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다운복지재단은 점차 지역사회에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민호는 재단 본부에서 열린 감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민호의 리더십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었죠. 그날 밤, 민호는 연단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눔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연단에서 내려와 한 아이가 건넨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림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자와 함께 재단에서 받은 도움으로 웃고 있는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재단 본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강 회장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당신이 제게 보여준 신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르쳐준 나눔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초상화 앞에 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기회를 이제 세상에 돌려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다온복지재단은 강 회장님과 민호의 리더십 아래 꾸준히 성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성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 회장님과 민호의 여정을 보며 감동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간단하게 감동이었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